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경선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에 반해 민주당은 판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로서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오 시장의 불출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실은 좀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생각 못했는데 저는 출마 선언을 할 거면 지난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 뭔가 입장을 정해야 하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되기 전에 뭔가 본인이 깃발을 들어야지만 거기에서 경선을 통해서 메시지와 여러 일정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수요일 날 목요일 늦어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요일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오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제 종결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수산할 때는 좀 큰 소리, 그리고 확실한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게 소위 먹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게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세훈 측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나도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숙고하고 뭔가 반성과 책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임과 반성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급기야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그 무게감,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구장훈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고민이 길어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출마를 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시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했을 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직을 포기할 만큼 그 중요한 일이라면.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직도 잃고 잘못하면 대선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헌신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정치를 좀 길게 보고 이번에는 불출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오세훈의 대통령 당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과 탄핵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달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고 서울 시민의 요구인데, 이게 내가 적임자인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서 지금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 좋은지. 한 가지,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뜨면서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강한 리더십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나 아니어도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과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 시장의 저 불출마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6.3 대선 국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대선 주자로서 누군가에게 양보한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권력 의지가 엄청 충만한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5월 3일이 되면 서울시장직을 던져야 되고, 이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을 보면은 4인이 선출되고 4위 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그 시점
시점에는 서울시장직을 던져야 되는데 대선을 이번 국면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하기를 장담하기는 쉬운 국면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짚어주신 대로 서울시장직을 버리고 대선에서 실패하는 그런 카드를 쓸 것인가. 더더군다나 당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한덕수 카드에 대한 어느 비토적인 심정이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국민의힘 인사가 아닙니다. 정무적인 그리고 선출된 직에 있었던 적도 없고 검증을 받지 못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급부상하는 부분이 기존 주자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말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나왔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2%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동률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또 여론조사 있나요? 예. 이번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14%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 이루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에서 빠지면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던 저 지지율은 다 어디로 흡수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먼저 제가 박창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 공략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낙마를 하면서 이 지지율은 어디로 흡수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 당은 국민의힘의 후보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의 능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돼서 왈가불가할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미 시민과 서울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력은 이번에 토제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좀 많이 상실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살아있는 그 측면을 고려한 도망자의 변명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어디로 흡수가 될까? 이게 지금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중도의 마음은 뭐냐면 이기는 후보가 내 후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오세훈 시장의 가능성이 좀 크게 봤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지금은 김문수, 홍준표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도의 마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껄끄러운 사람, 어떻게 보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 강한 사람은 오세훈이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본다면 오세훈이 아니었을 때 누구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긴 덜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이 어떤 사람한테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우리 전통적인 지지 말고도 본선에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저는 옮겨 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후보들한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었던 주자들의 반응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문수 전 장관 안타깝지만 존중한다. 나경원 의원 충정에 존경한다. 안철수 의원은 숙연하고 깊은 울림이 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의 저 메시지가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구부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기회주의적인 계산이다 이런 비판도 했어요. 이거 약간 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출마 가능성이 있을 때였고요. 그랬군요. 출마를 포기하고 나자 이제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니까 급히 모드를 전환해서 숙연하다, 충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나경원,
그리고 이 안철수, 유승민 3명인데요. 이 3분은 대선 후보로는 거론이 됐지만 빅4, 이른바 4명으로는 거론이 안 됐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오 시장이 빠진 것을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빅4로 본 예선에 출마할 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새 후보로서는 어떻게든지 오 시장과 가깝고 오 시장의 뜻을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결은 다른데요.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서울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미지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보로 봤을 때 꼭 탄핵만 놓고 보면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 시장의 어떤 정치 행로와 견주어 봤을 때는 오 시장의 지지층도 나경원 의원이 어느 정도 흡수가 어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대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햄버거집에서 같이 청년 간담회를 가진 건데요. 장 변호사님은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주자의 공통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꽃꽃문수로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이런 개헌 국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당원들의 결집을 이뤄냈기 때문에 상당히 중첩되고 교집합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경선 그리고 나중에 2인 결선으로 가는 관계에서 두 사람은 어느 단계에는 어쨌든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일단 이 자리에서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게 정치적인 이합 집산이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통점을 탄핵 반대파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김 대변인님, 이 두 분이 나중에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위적인 연대 단일화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인이 들어가든 2인이 들어가든 두 분이 두 명이 동시에 다 2인으로 결승에 오를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4인에 들었을 때 그리고 2인에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단일화의 효과는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윤심이 있다면 그 윤심과 탄핵 반대의 어떤 교집합이 있는 건 맞는데요. 어떤 단일화의 효과와 연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동종교배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질적인 면이 있는 게 확장성을 갖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다른 본인들과의 또 색깔이 다른 분들과의 어떤 모임도 회동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사저로 복귀하는 모습이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저 정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부장님. 네. 글쎄요. 사저 정치를 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친윤만으로는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친윤을 배제하고는 또 6.3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두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견지하면서 6.3 대선을 대비하지 않을까. 과연 이 사저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